피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거는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먹잖아요. 그럼 부실피질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버려요. 그 약을 먹다가 딱 끊어버리면은 부신피질 호르몬 부족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신피질 호르몬 부족 상태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어지러움증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페인팅, 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하철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환자들이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끊으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전신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외국에서는 마약을 많이 해요. 그럼 마약에 대한 부작용이 또 유난히 심합니다. 루푸스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저희 나라는 그런 일은 적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나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마약에 빠지는 분 전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예. 꾸준히 먹고 질병이 좋아지면은 투약을 감량해서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홍반이 심한 루푸스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약도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체가 호르몬을 만든다고 약을 안 먹고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프레디졸로라는 하얀 알약에서 가장 싼 약이죠. 여기 5ml거든요. 한 알이. 하루에 7.5ml 정도에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몸에서 항상 만들어내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다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먹어야 된다면 한 알 반에서 최소한도 한 알은 먹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치료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푸스 환자들이 치료를 잘 하면은 한 알 반 내지 한 알 정도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자들은 자기가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마찬가지로 루푸스 환자들도 5년 생존율이 90%에서 95%로 올라갔어요. 이제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푸스하고의 그 생활치료학 교육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루푸스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중초반이니까 당장 임신하고 연관이 되겠죠. 임신하고 결혼하고 문제가 됩니다. 저는 루푸스 환자들이 오면은 반드시 신랑 될 사람하고 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예. 가능하면 시집에도 이야기를 하고,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잘 관리를 하면은 아기도 잘 놓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환자들은 결혼할 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가서 시집가서 엄청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결혼할 때 자기 걸 속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핑계를 잡아서 결혼을 안 한다면은 그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걸릴 병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으면서 결혼할 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병도 용서를 못하면은 자기는 나중에 CV에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전신 마비가 될지 누가 알아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요? 어쨌든 그 병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또 환자로서 당당하게 말해야 될 권리고 의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감추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겨요. 왜?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이 병을 혼자서 감당하게 내기에는 힘이 들어요. 배우자와 같이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즉 아기를 놓을 때 되면 저체중아를 놓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보시면 알지만 요즘은 이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또 루푸스 임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가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약제도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만 옛날보다는 정상 분만 횟수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래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대개 저체중아가 많고 사산, 조산, 유산, 사산, 조산은 거의 없고요. 유산은 아직 좀 있어요. 근데 유산도 예방 가능한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루푸스 환자들이 아기를 놓고 하는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있는데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임신 초기하고 분만 때는 루푸스가 살짝 악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하고 본인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루푸스하고 자외선입니다. 젊은 여자가 여름에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복을 입고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선 노출 시간이 한창 자외선이 많을 때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아닙니까? 여름에 이럴 때 그냥 나가다가 반드시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숄로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프로텍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루푸스 환자 중에 40%가량이 10명 중에 한 4명 이상이 태양열에 대한 자외선에 대한 감인 반응이 있어요. 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선크림이라 그래서 그거 바르면 안 되죠. 그거 타는 거, 피부 타는 거, 기름 그거 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선 프로텍터를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이 태양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슬라이드 프로젝터, 복사기, 형광등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커피, 스트레스가 안 좋습니다. 이게 이 모세혈관 수축에 영향이 되는 것이죠. 특히 스트레스는요, 안 좋아요. 자, 그럼 루푸스는 어떤 것들이 루푸스를 악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